저번 주에 어려운 걸 했었고, 요번 주는 상대적으로 물리인데 상대적으로는 좀 쉬워. 상대적으로 좀 쉬운 내용이고, 저번 주 수업할 때 아마 요 정도까지 문제를 같이 봤던 것 같아. 맞니? 그랬는데 기억을 해도 이 7번 문제 상대 속도 문제는 뭐라고 했어? 나오면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릴 거야, 아마도. 근데 자주 안 나오는데 문제 한두 문제라도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 8번부터 4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거나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 있지, 그지? 요런 거를 잘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든 아니면 AT 그래프가 나오든 아니면 VT 그래프가 나오든, 얘도 그래프 없는데 스스로 판단해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해야 돼. 알겠지? 이거 VT 그래프 못 그리면 등가속도 운동 또는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이런 문제에서 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알겠지? 명심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려고 해. 이거 뭐 다 푼 학생도 있고 같이 본 학생도 있긴 한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변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 15번 철수가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으로 왔다 간다. 집이 있고 회사가 있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로 갈 때는 속력이, 평균 속력이 뭔지 알지? 꾸준하게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속력 얘기하는 거야. 그지? 원래는 빠르게 갈 때 있고 조금 천천히 갈 때 있고 한데, 그지? 꾸준하게 갔을 때의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 한다고 했고, 이쪽으로 이제 40km/h 시속 40이지.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60km/h 시속 60. 그러니까 더 빠르지. 돌아올 때 보통 빨라. 퇴근할 때가 더 빠르겠지, 그지? 집에 올 때가 뭐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 이제 왕복으로 오가는 동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때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니? 갈 때의 평균 속력 40, 올 때가 60이다, 그지? 근데 왔다 갔다 할 때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 여기서 아마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뭘 진행을 못하고 막혀 쓸 수 있어.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잘 모르겠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속력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속력과 관련돼 있는 게 뭔데? 이거 거리도 안 나와 있네. 근데 어쨌든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 맞잖아. 이거 맞잖아. 그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니? 자, 준아, 평균 속력은 뭘로 이해하면 되겠니? 뭐야?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그때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겠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됐지? 이걸 스스로 이제 생각해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자. 거리가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거리를 내가 정할게. L이라고 정할게. 됐니? 그러면 전체 거리는 뭐야? 왔다 갔다 했으니까 2L이지, 그지? L이 아니고 2L이지, 그지? 2L이 되는 거고, 그럼 밑에는 전체 걸린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겠지, 그지? 왜? 속력이 다르니까, 그지? 그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걸 잘해야 돼. 따로따로. 그럼 따로따로 구하는데도 같은 방법이 적용될까요? 봐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갈 때 거리 L이고 속력은 40이고 시간은 T1이라 할게. 됐니? 끝났어. 그러면 T1은 뭐가 되냐면 40으로 나누면 40분의 L이 되겠지, 그지? T1은 40분의 L. 됐니? 똑같은 방법으로 올 때는 L은 속력은 60이고 시간은 T2라고 할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60분의 L이 되겠지, T2가. 맞지? 끝났어. 지금 전체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요거하고 요걸 더 해야 되겠네. 안 그래? 그래서 40분의 L, 그 다음에 60분의 L. 요거 두 개 합하면 전체 걸린 시간 된다고. 오케이? 이거만 정리해주면 되지. 이거 할 수 있지, 그지? 어떻게? 분모의 분자하고 분자의 분자야, 그지? 그러면 L 나누면 양쪽 다 없어지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나눠도 되고 먼저 나눠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뭐냐? 남아있는 게 뭐냐면 40분의 1하고 60분의 1이잖아, 그지? 통분하면 120분의 3 더하기 2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위에 남아있는 거 2가 있지, 그지?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5분의 240이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5, 40, 40, 5, 8, 40, 48이 됩니다. 48. 50이라고 찍어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40, 60이니까 반이겠지, 중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48. 단위는 뭐야? 킬로미터 per hour. 이 무슨 뜻이야? 1시간당, 1hour. 1시간당 48km를 가는 빠르기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거리도 안 나와있고, 시간도 안 나와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뜻이야. 오케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어려우면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 뭐 이런 내용인데 얘기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팍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 그때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잘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건데 범퍼라고 하는 게 안전장치야. 자동차 장치가 아니야, 사실. 안전장치야. 범퍼.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에어백. 그지? 에어백이라는 거 알지, 그지? 이런 거 다 안전장치거든. 오늘 이 수업에서 이제, 왜 그런 걸 만들어내는지를 물리학적으로 명확하게 짧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먼저, 요걸, 결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앉아라, 준아. 바로 앉아. 자, 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1, 2, 3법칙이 있거든. 혹시 다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1법칙 뭡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기억나는 게 내가 대학생 때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수업하는데 한 60명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교수님이 물어보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서 말했는데 칭찬을 받았어, 대학생 때. 별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공부했다고 하면, 물리를 공부했다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그지?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야. 제1법칙.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 해서 가속도를 실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속도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물체에 주는 힘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물체의 질량이 반비례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이걸 그래서 정리해서 항상 우리 되게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공식이지. 모든 힘은, 그지?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과 그때 힘이 있다고 하면 질량체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F = ma. 이게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서 유래한 거야. 오케이? 세 번째가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힘을 작용하면 반드시 반대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작용하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손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지, 그지? 힘을 줬지. 근데 내 뺨도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준 거야, 손에.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런 걸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한다. 세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관성. 이 세 개를 다 지금 배우는 게 아니야. 관성만 지금, 관성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해. 이유는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 그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성이 뭐냐 하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정지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하려고 해? 정지에 있으려고 해. 그리고 운동하는 애는 어때?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 들었니? 정지해 있는 애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움직이면 이거 무서운 거야. 그런 일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어떤 힘이 간섭을 하면 얘가 뭐 꺾일 수도 있고 뒤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겠지. 그지? 오케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다. 물체의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고, 중요한 거. 관성의 크기. 그렇게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이 비례한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질량이 비례한다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땐 집에서나 뭐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이제 자기 체중을 잰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재? 체중을? 체중계가 올라가지, 그지? 체중계가 올라가면 체중계는 뭘 느끼는 거야? 질량을 느끼는 거야? 좀 학문적으로 생각하자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자고. 질량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질량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뭘 느끼는 거야? 무게를 느끼는 거야, 무게. 자, F equal ma 또는 A 대신에 지금 우리 같은 질량체가 받는 힘은 뭐니? 기본적으로 받는 힘은 중력이지, 그지? 그러니까 A 대신에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체중계가 느끼는 힘이 되는 거야. 이 mg를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하는 거야, 무게. 내 몸 무게 할 때 무게. 오케이? 그리고 이 가속도를 빼내야지 뭐 질량이 된다고. 됐나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 체중계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질량 숫자 있지, 그지? 뭐 72kg, 75kg, 질량 숫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질량 숫자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얘가 느끼는 건 무게고, 무게를 느낀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측정한 그 무게를 G로 나눠. 무슨 말인지 알겠니? G로 나눠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표현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체중계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이제 힘이 거의 0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 그지? 힘이 0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관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야.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비례한다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질량체를 내가 알고 있는 힘으로 밀어봐. 힘이 F, 그지? 그러면 힘을 작용하면 얘는 가속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그지? 응?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측정하고 가속도를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힘 알지? 그 다음에 가속도 알지? 그럼 뭐야? 질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학교 과정에서 물리를 배울 때는 한 80% 이상 질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성 질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질량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약간 수준 낮은 책이고 좀 수준 높은 책들은 관성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질량은 오로지 관성으로만, 일반적으로는 관성으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성 질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얘기했으면 요 관계는 좀 이해를 하겠지, 그지?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 강호동이 있고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있다.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밀면 누가 더 잘 밀려나가? 가벼운 애가 더 잘 밀려나가겠지, 그지? 얘는 왜 잘 안 밀려나가? 그렇게 설명하면 돼. 관성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밀려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뭐 뭔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 현상을 한번 볼게. 관성의 현상. 예시지, 예시. 그러니까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 아까 말했잖아. 관성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멈춰 있는 애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정지관성. 그 다음에 운동하는 애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고, 그걸 운동관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볼게. 버스가 멈춰 있었어. 나는 이게 손잡이 잡고 있다고 하자. 나 멈춰 있지? 근데 이제 파란불 돼서 아저씨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이쪽이 앞이라면 어떻게 돼? 뒤로 쏠리지, 그지? 왜? 이 버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 나는 원래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쏠려서 원래 자리에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거 할 수 있겠니? 뭐 유리컵 같은 거.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 아니면 안 되더라. 해봤는데 얇은 색종이 이런 거 안 되더라고. 두꺼운 종이에 500원짜리 같은 거 놔두고 이것 어려워. 탁 치는 거. 이건 어려워. 그림. 딱 잡고 팍 뺄 수는 있잖아, 그지? 종이를, 그지? 뺄 수 있는데 이게 봐. 빨리 빼면 동전이 어떻게 돼? 종이에 따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이게 정지관성이야. 자기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지. 있다가 그 컵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지. 컵 안으로. 오케이? 근데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게? 같이 딸려 나와, 이렇게. 딸려 나오게 돼.
오케이? 요런 어떤 특징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질량체는 500원짜리 동전이야. 그지? 동전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싹, 당겼을 때, 같이 안 딸려 나오고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정지관성. 자, 그러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먼지 털 때, 옷에 먼지 털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수건이 타올이나 이런 거. 자, 잡았어. 그러고 위로 올렸다가 팍 밑으로 내리지, 그지? 그지? 위로 올렸다가 라고 할 때 올라갔을 땐 거의 정지해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거야, 그지? 그때 수건을 팍 내리면 수건에 묻어있던 먼지가 어떻게 돼? 이 먼지도 질량이 있거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탁 내리면 여기에 먼지들이 그냥 같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정지관성의 예시가 되는 거야. 자, 먼지를 털 때는 이렇게 방금 올렸다가 탁 내린다고 하면 이거는 먼지 정지관성을 확인하는 어떤 예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털 수도 있잖아. 너 해봤을 걸 예를 들어 신발이나 옷 같은 거를 축구 골대나 이런 데 탁탁 털거나 할 수 있지, 그지? 그때는 어떻게 털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신발이 간단 말이야. 가면 같이 운동하고 있지, 그지? 운동하고 있다가 골대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 신발이 멈추잖아, 그지? 근데 신발에 묻어있는 흙들은, 모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털릴 수 있겠지, 그지? 먼지나 흙을 털 때는 정지관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운동관성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예시든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런 거고. 자, 시연아, 앞에 봐봐. 시연아, 요번에 운동관성. 이거 또 버스로도 얘기할 수 있지, 그지? 특히 버스에 되게 난폭하게 운전하는 아저씨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맨 뒤에 중간 자리에 앉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왜냐면 맨 뒤에 중간 자리에 앉았다가 막 과속하다 팍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내가 떼구를 굴러서 이제 아저씨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같이 가고 있었단 말이야. 얘도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가 얘 팍 멈추면 얘는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게 운동관성 예시고, 돌뿌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돌뿌리 걸려 넘어진 적 있어, 요즘에? 최근에 언제 넘어져 봤어? 길거리에서? 안 넘어져. 3살 때도? 넘어졌겠지, 그지? 또 왜 이렇게 진지하게, 날 피하냐. 혹시 최근에 1년 안에 넘어져 본 적 있다? 없어? 3년 안에? 있어? 어디서 넘어졌니? 애들이 태클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학교에서? 네. 애들이 태클해서? 네. 태클이면 축구 했네, 혹시? 네. 축구에서 넘어지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그지? 3년 안에, 부끄러웠다고? 태클에서 넘어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지. 반칙이잖아, 태클은. 그지? 태클을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으면 좀 부끄럽겠지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참 잘 안 넘어지지, 이제 다 크고는. 그지? 근데 특히 남자애들은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좀 약간 운동 성능이 있기 때문에 버티거나 그런 게 있을 건데, 왜 또 웃기 시작하냐? 있을 건데, 내가 한 3년 전에,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어. 심하게 많이 다치고 이런 건 아닌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턱이 있지, 그지? 턱이 보통 요 정도 높이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새로, 도로 포장을 하는 데서 이제 차가들이 많이는 안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크로스 지나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통 턱이 이 정도잖아. 난 그 정도 생각하고 탁 튀어서 올라가려고 했어. 내가 트레킹을 하고 있었거든. 트레킹 뭔지 알지? 걷기 운동, 2시간에 10몇 킬로 걷고 하는 거, 운동을 걷는 운동을 자주 하거든. 트레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 포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로를 갈아서 더 높이를 낮춰요. 푹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이브먼트를 하는 거야. 페이브먼트가 뭔지 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도로를 갈아놓으니까 높이가 이런 게 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인 거야. 그걸 내가 생각 못하고 탁 올라갔는데 걸린 거지. 그리고 팍 자빠졌는데, 그때서 차들이 한 4-5대가 다다다다 지나가는 거야. 나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졸라 아팠는데 안 아픈 척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이제
걸어간 거지. 뭐 뭐라고? 뭐라고? 아니 아니야? 그랬던 거지. 자,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어떤 원리냐 하면 그런 거야. 내 몸이 가고 있었지. 내 몸 전체는 질량체야. 가고 있었지. 근데 돌뿌리는 멈춰 있잖아. 근데 내가 걸렸지. 그럼 뭐야? 걸렸으니까 발은 못 가지. 그지? 근데 내 몸은 뭐야? 관성 때문에. 가고 있었으니까 운동 관성이지. 그지? 운동 관성 때문에 앞으로 밀리는 거지. 그럼 이걸 엄밀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돌뿌리가 있고 발이 걸렸고 얘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거는 회전 운동이 되는 거야. 회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전 운동이 되니까 이거는 넘어지기가 되게 쉬운 거지.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관성 예시 중에 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요거 한번 보자고. 이거 내가 설명 안 할 거야. 잠깐 눈 뜨고 집중해서 한번 판단해봐. 알겠지? 뭐 이거 실험실이나 이런 데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램프에 실에 무거운 줄, 무겁다고 해서 100kg 이런 거 아니야. 1kg짜리 뭐 이런 거 500g짜리 이런 거야. 한번 덮지 마. 무거운 줄을 달고 그다음 밑에도 실을 달아. 자, 이제 실험한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밑에 있는 실을 잡고 밑으로 천천히 당겨. 그러면 위 또는 아래 두 실 중에 하나가 끊어져. 반드시 이 실의 그 성분이 같다고 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끊어져. 됐니? 그러고 이걸 팍 세게 당기면 반드시 나머지 한쪽이 끊어져. 원래 이제 천천히 했을 때는 안 끊어지던 거 그 반대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말할게. 천천히 당길 때와 빠르게 당길 때 위쪽 또는 아래쪽의 실 중에 어느 쪽이 끊어지는지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봐. 알겠지? 생각을 해봐. 한 3분 줄게. 생각해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 자, 시작해볼게.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물리 개념이 나와. 물리를 전체를 다 공부했을 때 물리에서 정말 의미 없는 단위가 있다고 하면 딱 이거래. 이거라고 난 배웠어. 그렇게 이제 깨달았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어떤 물리량하고 이렇게 상호 호환, 교환이 안 돼. 계산해서 교환 뭐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물리량들은 다 연결이 돼.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나누고 이거 제곱해서 나누고 하면 어떤 다른 물리량이 되고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오로지 딱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게 뭐냐 하면 물체가 운동하면 그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운동성이 더 크다. 또는 얘는 작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한 거야. 그냥 약속. 오케이? 그게 뭐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운동량은 뭐냐? 물체의 운동 효과,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다라고 돼 있지, 그지? 자, 설명해 볼게. 아까 강호동 빼고 이제 덤프트럭 할게. 덤프트럭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덤프트럭이 웃겨? 웃어줘서 고맙다, 야. 보면 여기 중간에 큰 도로에 중간에 보면 자전거 타는 중삐리들 있어. 양아리칸 중삐리도 있거든. 그런 애들 위험하지, 그지? 덤프트럭하고 중딩이 있다고 하자. 중딩이 자전거 타고 내 앞으로 오면 나 어떤 느낌 들겠니? 무섭다고? 난 빡쳐. 남한테 좀 피해 좀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 빡쳐. 얘들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왜 저래, 저.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나 쪽으로 접근하면 어때? 이건 무서워. 맞지? 무섭지? 무서울 거야. 근데 같은 속력으로 접근해. 근데 분명히 난 다르게 느끼지, 그지? 덤프트럭이 더 무섭지? 그 이유가 뭐야? 질량이 크기 때문이야. 덤프트럭 부딪히면 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자전거는 확 밟아버리면 돼, 사실. 나쁜 행동이지만, 여준아. 잠깐 나갔다 올래? 못 참겠어, 잠깐 나갔다 와. 난 열심히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가 다른 거지. 다른 거 맞잖아, 그지? 이 속도가 같다고 하면 얘는 질량이 커서 그런 거야. 맞지? 근데 그 자전거 중에서도 천천히 오는 자전거가 있고 완전히 세게 달리면 이거 좀 위협적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질량, 같은 또 물체라도 속도가 빠르면 이것도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다시 말할게.
운동하는 성향의 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그지? 그리고 속도에 또 비례한다.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도 크다고 느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운동 성향의 크기, 운동량은 P라고 표현하는데 이 P라는 값은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아까 MA하고 헷갈리지 마. MH는 또 뭐야 갑자기. 요렇게 이제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라고. 운동량이 이렇게 정리된다. 오케이? 오로지 두 개의 물리량에 영향을 받는다. 질량하고 속력 또는 속도. 엄밀히 말해서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속도는 이제 방향이 있잖아. 그지?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 운동량도 방향이 있다는 거는 덤프트럭이 이쪽 갈 때하고 이쪽으로 갈 때하고 다르다고, 부호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어떻게 돼? 단위? 질량의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이야. 속도의 단위는 뭐지? 미터 퍼 세크지, 그지? 그러니까 단위는 따로 운동량 단위는 얘기 안 한다고. 왜? 아까 말했지만 의미 있는 물리량이 아니야. 그래서 단위를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해. 오케이? 예를 들어 힘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뉴턴 이렇게 표현하지. 10뉴턴, 20뉴턴.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어떤 대표 단위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으로 가서 충격량은 뭔데?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을 한다고 하면 그 충돌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운동량에 그 영향이 있겠지. 그지? 운동량이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다를 거 아니야. 충격을 받은 정도가. 그지? 그래서 물체가 충돌 또는 사실 충돌만이 아니고 뭐 분해될 때도 마찬가지고 분해라고 하는 거 대표가 뭐냐면 수류탄 같은 거 있잖아. 수류탄 딱 떨어져 피해 5초 더 웃겨. 수류탄이 있으면 뭘 그렇게 웃기냐 이게. 자, 너네 지금 오늘 어쩌다 보니까 남학생들밖에 없는데 군대 가서 그 수류탄 조심해야 돼. 쉽게 갖고 있는 오해가 수류탄 있지, 그지? 수류탄이 이 바닥에 팍 부딪히면 무슨 콩알탄처럼 팍 터진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아닙니다. 수류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안전핀 있지? 뽑아. 안전핀 뽑는 게 뭔지 아니? 이 폭발하는 이제 그 심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야. 안전핀이. 딱 뽑으면 뭐 하는 거야? 불 붙는 거야. 불 붙는 거야. 그래서 불부터 타다가 이제 폭발한단 말이야. 왜 저래 진짜. 어렵네. 여준아 너 다음부터 약 먹고 와. 안 웃느냐. 그 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손으로 잡고 있든 던지든 상관없이 한 8초 정도 후면 폭발해. 뭐 심마다 다르겠지? 5초에서 8초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꼭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짜 수류탄 가지고 연습을 해. 다음에 군대 가면 기억날 거야. 내가 했단 말이야. 가짜 수류탄은 완전히 장난감 아니야. 무게 똑같아. 모양도 똑같아. 근데 이게 딱 던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노란 연기, 빨간 연기, 파란 연기 나오고 뭐 이래. 그렇거든.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을 정상적인 그 육군이라면 다 하거든. 그럼 던지는 거 봐. 던지는 거 보면 총소리도 엄청 시끄러워. 살아오면서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시끄러울 거야 아마. 가까이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는 귀 진짜 나가 아예. 조심해야 돼. 엄청 시끄러운데 수류탄 소리는 그러니까 산이 그냥 우르르 하는 뭐 그런 소리가 나.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들이 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 땅이 울려. 수류탄이 터지면 웅웅웅 이러면서 땅이 울려. 진짜로 땅이 울리거든. 자, 쫄았지? 쫄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핀 뽑고 뒤로 하고 뭐 던져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사람이 쫄면 몸이 잘 안 움직여.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꼭 그런 뭐라고 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 안전핀 뽑고 그 다음에 얼었어. 굳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게?
그냥 이렇게 터지지 않아. 왜냐면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다 교관들이 있거든. 교관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야단 안 쳐. 그때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수류탄 팍 쳐버려 그냥.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공호 같은 데가 있고 여기 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닥이 약간 경사가 있고 큰 구멍이 있어요. 그쪽 탁 치면 무조건 로로로 해서 탁 들어가 수류탄이 땅으로. 아니야, 나는 일반 육군이야. 해병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류탄 교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걸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 주변에 뭐 몇십 명이 동시에 죽을 수 있어요. 수류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폭발해서 이 수류탄을 감싸고 있는 금속 있잖아요, 그지? 철 같은 거, 납도 있고 그렇거든. 이게 폭발하면서 몇백 개의 총알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수류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류탄은 터지면 항상 이 조각들이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겠지, 그지? 땅에서 터지면, 그지? 그러니까 수류탄 터질 때 옆에 엎드려! 하는 이유가 그거야. 엎드리면 실제로 아예 한 조각도 자기 몸에 안 닿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원리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멈추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전역할 때까지 진짜 관심병사 되는 거야. 관심병사 뭔지 알지? 아, 저 새끼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얘기했냐 이거? 아, 충격량 때문에 얘기했다, 그지? 이게 분해될 때도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자, 충격량 볼게. 좀 더 보고 쉬어야지.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물체 충격량은 I라고 표현합니다. I. 운동량 P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맞지? I는 충격을 주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충격력이라고 해. 됐지? 충격력. 그리고 충격을 줄 때 웃지 마. 어떤 애를 이제 시연이로 할까, 시연이? 잘 봐, 시연이 잘 봐. 그냥 안 때릴게. 예를 들어, 딱밤 맞기를 하는데, 딱밤 뭔지 알지? 너한테 줄까? 딱밤 맞기 할 때, 너네 이 기술을 알고 있어야 돼. 딱밤 맞기 할 때, 힘을,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딱 하면 때리잖아, 그지? 이러면 충격 안 받아. 그냥 살짝 아프고 기분 나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은 힘으로 딱밤을 때리는데, 딱 때려서, 딱 때려서. 너무, 왜, 아, 참. 딱 때려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 여기 이마라고 할게. 앞에 봐. 아니, 이거 되게 합리적인 설명이야. 봐.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냥 아프면 해. 근데 똑같은 힘을 딱 때려서 멈추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상상을 해봐. 딱 때려서 멈추고 있으면, 자, 충격을 주는 힘이 계속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충격이 계속 전달되잖아. 한번 딱 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전달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약간, 심리적인 건데, 계속 되고 있으면, 맞는 애가 졸라 짜증나. 뭔지 알겠지, 그죠? 아, 치워, 이렇게 되겠지.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딱밤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고, 요렇게 때리는 것도 있잖아. 그지? 요렇게 때리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요렇게 때리면, 여기가 아파. 부딪힌 데가. 근데 이렇게 때리면, 뇌가 흔들려. 뭔지 알겠지? 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충격량이 큰 거야. 이해되지?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다시, 충격을 주는 전체 양은 충격을 주는 힘, 그지? 충격을 전달하는 시간을 곱해서 표현한다는 거지. 접촉하는 시간이 3배면 충격을 3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량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입니다. 자, 힘 곱하기 접촉 시간이니까 힘 단위는 뉴턴, 접촉 시간은 세컨드, 초지, 그지? 그래서 충격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NS. 됐나요? 밑으로 내려갈게. 힘 시간 그래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힘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왜? 충격량에서는 힘과 시간에 대한 관계가 있잖아, 그지? 맞지?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충격량을 줄 때 힘을 일정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힘을 크게 줄 수도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충돌할 때 처음 접촉에서는 전달하는 힘이 작다가 쭉 이렇게 더 깊게 접촉하면 힘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Y축이 힘이고,
반대가 되면 안 돼. Y축이 힘이다. Y축이 힘이고 X축이 시간인 경우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그 언제나 아래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비슷한 거 저 예전에도 배웠어. 뭐? 거리는 속도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 뭐라고? 이동 거리라고 했지, 그지? 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면적이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접촉 시간인데 Y값 힘 곱하기 접촉 시간 하면 어떻게 돼? 이 아래 면적이 FT니까 I가 돼야 되는 거야, 아래 면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요? 됐어요. 넘어가고. 요거부터 잠깐 쉬는 시간에 지금 가질게요. 요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아주 어렵진 않아요. 요 예시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잠깐 쉽시다. 좀 캄다운하고 캄다운. 멈춰놔야지. 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떡해. 자, 볼게. 운동량, 충격량 얘기하고 있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을 연결할 거야, 내가. 연결한다고 하는 거는 그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왜? 운동하는 성향 크기가 운동량인데 여기 예를 들어 충돌을 한다고 하면 이 벽에 충격을 줄 거 아니야, 그지? 충격력을 줄 거고 충격량이 표현될 거야. 그러니까 얘 둘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좀 보자고. 그 관계, 연결이지, 그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손이 안 나와 있지만 처음의 속도가 V1. 예를 들어 처음의 속도 속도를 10이라고 하자. 10m/s. 됐지? 나중 속도를 V2, 20이라 하자. 그럼 속도 달라졌지?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어? 얘가 10으로 가고 있는데 밀어주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그지? 뭐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야. 힘이 T 시간 동안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이 변하지. 맞지? 자, 이해를 하자고. 하나씩 꼼꼼하게 이해해. 운동량 P는 뭐였어? M 곱하기 V였지, 그지? 근데 M이 바뀌어? 질량 바뀌어? 다이어트 해? 안 하지, 그지? 얘네 질량 똑같지, 그지? 그지? 근데 뭐가 바뀌어? V가 바뀌지. MV 중에 V 바뀌지, 그지? 그래서 힘을 받으면 운동량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동량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 식으로. 질량이 M, 처음 속도가 V0. 인 물체가 있다. 물체에서 시간이 델타 T. 델타가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차이, 간격,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델타 T 동안 일정한 힘 F가 작용했다고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얘는 그 어떤 힘이 작용하는 식에서 이게 중력 이런 게 아니고 전기력, 자기력에서 다 적용되는 식이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게. 됐지? 뭐 모르겠으면 일단 이거부터 써놓고 뭔가 생각을 풀어나가야 돼. 문제에서도. 알겠지? F = MA야. 됐죠? 이 상태인데 F = MA인데 자, 가속도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 뭐야? 1초지거든. 원래는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 됐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델타 V가 속도의 변화량, 델타 T는 시간의 변화량. 오케이? 어떤 특정 시간 구간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변했다고 하면 요거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지? 됐니?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속도가 20 변했고 시간이 5초 걸렸어. 그러면 5분의 20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 천천히 5분의 20은 무슨 의미? 나눠주면 4가 되지, 그지? 3대 엄밀히 말해서 뭐다? 1분의 4인 거야. 1분의 4. 밑에는 시간이지, 그지? 1초 동안에 4m/s 변한다는 뜻이야.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1초 동안의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5초 동안 변해도 5로 나누면 1초 동안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됐지? 이걸 가속도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요거를 요거 표현을 좀 바꿔보면 델타 V가 뭐냐면 이 조건에서는 처음의 속도 V0, 나중 속도 어디 가냐? 나중 속도 V, 맞지?
그러면 이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게 변화량이야. 맞지? 시간은 그냥 델타 T라고 할까? 오케이. 시간 델타 T라고 할게. 근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 자, F는 요렇게 됐잖아. 그지? 이때 델타 T를 요 변으로 옮겨. 그러면 F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요거 남아있지. 그지? 이쪽에는. 그지? 델타 T 같잖아. 그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 이쪽으로 곱했어. 그지? 그럼 남아있는 이건데, 이거는 분배 법칙. MV 빼기 MV 제로가 되지. 자, 의미를 요번에는 시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 MV는 뭐지? 운동량이야. 어떤 운동량? 나중 속도에 대한 나중의 운동량. 그지? 그 다음에 MV 제로는 뭐야? 처음의 속도, V 제로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처음의 운동량이야. 됐니?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지. 그지? 이게 뭔데? 운동량이 변하지. 그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자, 요거 뭐라고 했어, 아까? 이게 바로 충격량이지, 그지? F 델타 T가. 이거 I입니다, I. F 델타 T는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뭐다? 뭐하고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증명한 거야, 증명. 그지? 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운동량이 나와 있고 충격력이 역을 물어보면 접촉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지? 접촉 시간 알아서 나눠주면 충격력이 나오겠지. 그지?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이거 한번 볼게. 보존 법칙. 네, 몇 번, 한 두세 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물리나 수학이나 다 화학에서도 법칙이 나온다고 하면 이 법칙은 가치가 있는 거지. 그지? 일반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규칙을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다? 준아? 눈 똑바로 뜨고 자려고 하지 말고. 자, 당장 필요한 건 뭐다? 법칙은 등호로 연결되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처음의 운동량하고 나중에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거든. 결국 보존이잖아, 보존. 맞지?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두 물체가 있었다면 두 개, 합. 하고 충돌 후에 얘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시연아, 당구 칠 줄 알아, 몰라? 알아.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또 공 두 개가 부딪히고 다시 움직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충돌 전에 이 두 공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 각각 이 빨간 공, 하얀 공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 빨간 게 100, 하얀 게 20이라고 하자. 좀 이상한데? 하얀 공 치잖아. 하얀 공 100, 빨간 공 20이라고 할게. 됐지? 그럼 합하면 얼마? 120이지. 근데 탁 맞고 얘가 운동량이 60이 됐대.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당구를 잘 치나 보네. 60이지. 맞지? 왜? 합하면 같아야 된단 말이야. 합하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지금 내가 무슨 예시를 얘기한 거냐면, 어떤 애만 운동량이 딱딱 바뀐다. 이게 아니고, 얘들이 둘 다 유기적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합하면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운동량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합하면 같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그 마찰 저항이 있던 비보존력이 있던,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상관없어. 운동량은 무조건 충돌 직전과 후가 운동량의 합은 같습니다. 각각 합이 같아.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여기 잘못됐다. 이거 좀 바꿔볼까? 마이너스 FBA 하고 FAB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이게 뭐니? F는 힘이야. 지금 우리 말하는 힘은 뭐야? 충격력이야. 충격. 그냥 힘이 아니고. 충돌할 때 힘이니까 충격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FAB는 A가 B를 치는 충격력이야. FBA는 B가 A를 치는 충격력이야. 이게 이꼴 같다고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지.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이 뭐라고 시하나? 반작. 작용, 반작용의 법칙. 내가 10뉴턴 때리면 볼도 10뉴턴 때린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을 10뉴턴 주면 이쪽으로 힘을 10뉴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꼴로 연결하려면 방향이 반대니까 이 마이너스 한쪽에 붙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FBA는 FAB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고쳤니? 수정해야 돼. 이거 출력이 그렇게 돼 있거든. 어디냐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기지. BA 돼 있잖아. 그지? 요걸 AB로 바꾸라고.
촘촘하게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아주 어렵진 않지만.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이렇게 되겠지. B가 A한테 주는 힘. 그지? 여기 요걸 다 따와서 마이너스 FBA 곱하기 델타 T 접촉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A가 받은 충격량이 될 거고. 왜 이렇게 잘못돼 있어? 이거 이 꼴도 없애야 된다. 미안해. 이 꼴도 없애야 돼. 그럼 M1V1 빼기 M1V1이 뭐야? 자, M1V1 다시 빼기 써줄게 여기 이거 M1V1 다시 그 나중에 운동량 빼기 처음에 운동량은 M1V1이지. 그지? 됐니?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 이렇게 바꿔야 돼. 운동량이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지? 아까 말했잖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했지, 그지? 여기서 나왔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B가 받은 충격량은 FAB 곱하기 델타 T에서 M2V2 다시 빼기 M2V2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뭘, 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지금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야. 물리는 절대. 받아쓰기 하면 다음에 아무것도 못 씁니다. 이걸 문제에서 적용을 못 한다고. 됐지? 결국은 얘가 주는 충격량하고 얘가 주는 충격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뜻이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충격량이 같다고 하면 뭐가 같은 거야?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운동량은 어떻게 돼? 보존되는 거야. 플러스 100을 줬으면 마이너스 100을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하면 0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충돌 전이나 후나 결국은 운동량의 크기, 전체 합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 더하면 0이잖아. 그지? 변화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되는 거지. 됐나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어려운 거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제가 뭐냐. 운동량, 충격량 그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잘 해야 된다. 근데 그거조차 등가속도 운동량 요런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쉬워. 상대적으로 좀 쉬워. 오늘 수업하고 마치면 좀 바로 한번 문제 풀어봐. 알겠지? 좀 풀릴 거야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 좀 풀릴 거야. 저번 수업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안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 얘기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야. 충격량이 같다고 가정을 하자. 충격량이 같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접촉 시간인데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됐니? 그러면 충격력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지? 이게 같으려면. 이게 100이야. 근데 이게 10이면 이것도 10이지, 그지? 근데 20이면 얘는 5지? 맞지? 맞지?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문장은 내가 다 읽을 필요 없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고민을 하겠지. 안전장치를 고안해내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뭘 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벽에 50km로 박는다고 가정하자고, 그냥 전제를 하자고. 그 어떤 자동차도 그렇게 박는다고 전제하자. 사고가 난다 전제하자. 됐지?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50km로 박는다고 하면 충돌 전에 속력이 정해졌지? 그리고 받고 나서는 속력 얼마야? 받고 나서 도망가냐? 아니지. 멈추지, 그지? 그 속력 0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충돌 전과 후에 속력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딱 정해졌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덜 받으려면, 덜 다치려면,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충격력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대시보드라고 이제 앞에 빡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대시보드 바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복잡골절 이런 게 일어나. 그러면서 함몰골절이 돼. 안쪽으로 들어가 뼈가. 이거 빼내기 진짜 힘들어. 진짜 되게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정말 뼈가 안쪽 함몰 기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술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제 빼내야 된다고. 뼈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됐지? 위험하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박지 않고 뭘 하나? 에어백이 터져. 에어백이 터지면 이게 에어백이 푹신 이렇게 이제
그지? 튕겨 나가면서 좀 덜 다치게 되는. 푹신도 웃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여기서. 자, 부딪힌다고 할 때, 대시보드에 바로 부딪히면 어떻게 부딪히는 거냐면, 그냥 한번 빡 부딪히는 거야, 그지? 충돌 시간이 짧아. 그러면 충격력은 커야 돼.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 거니까, 그지? 같은 속력으로 충돌했으면 뭐가 같은 거야? 아까 말했죠. 충격량은 같을 거야, 그지? 충돌 전후에. 맞지? 그렇다고 하면, 접촉 시간 짧으면 전달되는 힘이 큰 거야, 충격력이. 근데 푹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충격량에서 접촉 시간이 길어지지. 푹신 길어지지, 그지? 그러면 이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뼈가 안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 모든 예시가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전제 조건은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됐니? 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때 덜 다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격력을 줄여야 된다. 그러므로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접촉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늘려야 된다고. 오케이? 자, 봐.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서 이제 헤드기어 뭐 이런 거 쓰잖아, 그지? 이거 써서 얻는 이득이 뭐야? 그거 알고 있니? 이 헤드기어 써봤자 같은 힘으로 이렇게 맞으면 전달되는 충격량은 같아. 골띵한 건 같다고. 머리에 띵한 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접촉할 때 이게 푹신 이렇게 충돌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력은 작아져. 그래서 크게 다칠 일은 잘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멀리뛰기 할 때, 또 웃지 마. 멀리뛰기 할 때, 결국 딱 착지할 때는 무릎을 착 굽히지, 그지? 굽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렇게 착지하면 무릎 다 나가. 아, 웃겨. 영상이 웃기게 저장이 되겠네. 고마워. 참아줘서. 됐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무릎 굽히는 거. 그 다음에 시현은 야구할 줄 아냐? 그 말은 못한다는 뜻이지? 너 잘한다고? 나와 한번 캐치볼 한번 하자. 대학생 때 내가 야구 대표였거든. 대표 선수였거든. 주장을 2년 동안 했고. 서울대 야구 주장을 2년 동안 했고. 나 때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오해하지 마. 우리 야구부는, 서울대 야구부는 선출이 없어. 선출이 뭔지 알지? 중고등학생 때 엘리트 야구를 한 애들이 없다고. 선출이 없지. 근데 비슷비슷하게 했어. 우리 팀에 내 예쁜 동생이었던 태진이라는 애가 140kg 던졌어. 실제로. 선출이 아닌데. 걔 SK 와이번즈에 들어갈 뻔했어. 실제로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웃기지? 지금 SK 회장 비서야. 왜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돈잘 버는 거 잘 벌 거야. 연봉 한 2, 3억 될 거야. 선생님 몇 던지세요? 나는 대학생 때 최고 속력이 나는 일반인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 127이었어. 127이었는데 127kg의 공을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 보면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 127kg 정도 되면 공이 오면서 소리가 나. 슉슉 소리가 나 진짜로. 그 정도는 돼. 그러니까 공이 알이랑 볼이 아니야. 빠바박. 직선을 갈 수 있는 속력 정도는 되는 거죠. 야구 왜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포수가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거든. 무릎 안 좋지, 허리 안 좋지,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손목이야. 왜냐면 엄청나게 빠른 공을 팍 받다 보면 여기 다 나가. 이거 다 꺾이고 다 나가. 그러고 공을 받을 때 빵 이렇게 받으면 멋있거든. 소리도 세고 멋있단 말이야. 근데 공을 받을 때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이게 다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받냐면 싹 이렇게 봐. 뒤로 당기면서 받아.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데 똑같은 속력의 공이 와도 이렇게 접촉 시간을 쭉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길게 만들면 충격력이 작아진 거야. 그 손목 뼈나 이런데 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범퍼 이제 얘기할게.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베이직 플랜이 뭐냐면 자동차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자동차 하체야. 하체를 보면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폭스바겐 이런 데는 여러 개 모듈 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같은 부품으로 막 작은 차도 만들고 큰 차도 만들고 이렇게 한대. 근데 어쨌든 하나의 틀로 만든다고. 됐지? 이 틀에 이제 쌓아 올려
올려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거기에 마지막에 뭐 붙이게? 앞범퍼, 뒤범퍼 붙이는 거야. 됐니? 예, 범퍼는 뭐냐면 자동차가 아니고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액세서리. 왜 그러냐? 예, 이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혔을 때 범퍼까지가 이 뼈대, 밑에 뼈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완전 강철이잖아, 그지? 또는 뭐 텅스텐 뭐 이런 걸 만들어.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든다고. 그 금속으로 만든다고. 이때 부딪히면, 빡! 이렇게 부딪히면 이 충격이 모든 곳에 다 전달되겠지, 바로. 그지? 그럼 여기 타 있는 사람들도 그 충격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액세서리라고 했지. 범퍼는 철로 안 만듭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깨지면 그냥 버리고 다시 붙이는 거야. 그래서 범퍼를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고 부딪히면 그 플라스틱이 부러지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 순간의 접촉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충격력을 최소화하려고 고안해낸 장치가 범퍼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범퍼는 뭐 여기는 이렇게 교과서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자동차 자체가 아니야. 본체가 아니고 액세서리 갖다 붙이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결국은 접촉 시간 늘리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에어백 또는 이제 이거 뭐니 이거 안전벨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국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니 포장재. 아우 쿠팡에서 막 집어 던지는 것들 있잖아, 그지? 다 뽁뽁이 다 포장돼 있지. 그 이유도 결국은 접촉 시간 늘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저씨 던져서 깨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뽁뽁이가 있으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충돌할 때 똑같은 속력으로 충돌해도 푹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서 충격력이 작아지면 깨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이겁니다, 이거. 달걀 떨어뜨리기. 너네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 대학교 가면 보통 5월 달에 그 대학교 축제 한다. 고등학교에도 학교 축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대학교의 축제가 보통 5월 달에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대 36동하고 37동 사이에서 구름다리가 각 층이 있었거든. 그 구름다리 4층에서 이제 달걀 떨어뜨리기, 생계란 떨어뜨리기 대회를 했어요. 우리 때 그 대상이 50만 원이었거든. 50만 원이었거든. 내가 공대생이 아니야. 공대생이 아닌데 원래 내가 야구를 공대 야구부에서 해서 서울대 야구 대표로 차출된 거란 말이야. 공대 쪽이 되게 내가 익숙한데 붉은 광장이라고 하거든, 우리 공대를. 왜 그렇게? 그 타일이 그 외부의 타일이 빨간 걸로 돼 있어서 흰 신발 신고 막 다니고 여기서 막 키축으로 하면 여기 다 붉게 변해. 그래서 붉은 광장이라고 했지. 그랬어. 근데 공대에서 그런 이제 이벤트를 매년 했거든. 매년 했었는데 그 왜 하냐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달걀의 어떤 물리적 특성, 그다음에 얘를 그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면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소학적, 공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도전해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디어를 내서 도전해보라는 뜻으로 이제 하는 건데 4층에서 달걀 떨어지면 당연히 깨지지, 그지? 근데 너 그거 알지? 달걀이 있으면 요 세로 쪽하고 가로 쪽은 버티는 힘이 완전 다르다는 거 알지? 세로 쪽으로 부러뜨리는 거 거의 불가능해. 가로 쪽은 쉽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럼 일단 뭐 해야 되겠니? 이게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니? 우리 계속 배웠다고. 4층에서 떨어진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충돌할 때 그 뭐 성경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사실 원래는 4층에 떨어졌지만 충돌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면 또 깨질 확률이 낮아지겠지, 그지? 살 부딪히면 낮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뭐 예를 프로펠러 비슷한 거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 원래 그 동력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자연 발생적인 프로펠러를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떨어져서 안 깨지면 1등이 50만 원, 3등이 10만 원. 우리 야구부에서 10만 원 받는 애가 있었거든. 지금 300만 원이래. 그거 1등 하면 300만 원 받는데. 요즘에 이제 그 상금이 되게 크더라고. 오케이? 달걀 떨어뜨리기라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어디서? 학교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아, 해보고 싶다고? 약간 정신 상태, 정신 건강에 약간 나하고 상담하는데 지금 가톨릭대 의대에 내 친한 정신과 의사 있거든. 내 동기 있거든. 한번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 자, 보자. 이게 대표적인 거야. 달걀 떨어뜨리기인데 이런 거지. 같은 높이, 한 1m 높이에서도 달걀 대부분 깨져. 자, 딱딱한 바닥이 떨어질 때하고 푹신한 방석이 떨어질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
같은 높이면 충돌 직전에 뭐야? 속력은 같지? 충돌 후에 속력은 둘 다 0이지. 멈췄지. 그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뭐야? 같겠지, 그지? 이거나 저거나. 같지? 근데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둘 다, 다시 말하자면 운동량 변화량 같아. 아까 충격량 얘기할 때는 힘 시간 그래프를 많이 그린다고 했어. 그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운동량 변화는 같아. 충돌 직전의 속력 같고 충돌 후의 속력도 같아. 그지? 근데 그 딱딱한 바닥에서는 충돌할 때 짧게 충돌해. 바삭 이렇게 짧게 충돌하고 두꺼운 그 방석에서는 푹신 이렇게 충돌할 거란 말이야. 길게. 그지? 그러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짧게 충돌한다고 하면 충돌하는 게 이제 푹신한 바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충돌한단 말이야. 근데 뭐는 같아야 되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는 충격량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면 이 RM 면적이 같아야 된다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RM 면적은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했지. 그지? 맞지? 이게 같아야 된다고. 이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충격력이 그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는데 적절한 표현은 최대 충격력이 완전 다르지. 그지? 힘. 충돌할 때 겪는 최대 충격력이 얘는 이건데 얘는 이거잖아. 그지? 완전 다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계란이 깨지는데 버틸 수 있는 충격력이 한 요 정도라 하자. 그럼 뭐니? 딱딱한 바닥에서는 이 구간에서 이미 깨지는 거야. 맞지? 그리고 푹신한 바닥에서는 이 구간까지 이 충격력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안 깨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격량과 그다음 운동량 변화량,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충격력, 그지? 충격력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아까 말했지 충격량이라고 했고요. 일단은 요 넓이 같다라는 거고, 충격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게 좁아서 높으면 충격력이 크고 낮으면 충격력이 작을 거다 이거고, 힘을 받는 시간은 높을 때가 짧고 낮을 때가 길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결국 F와 T를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고장고는 서술형은 안 내는데 뭐 다른 학교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약 정리, 오늘 배웠던 거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할 때 읽어보면 되고요. 시간이 꽤 갔네. 꽤 가서 이제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봐. 얘들아, 19번, 22번 요 두 문제만 일단 우선 해봐. 이쪽 문제는 다 또 숙제가 되는 겁니다. 19번, 22번 두 문제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라. 마무리할게. 두 문제 한번 보자고. 자, 이거부터 19번.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고, 알짜 힘이라고 했지. 그지? 알짜 힘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하나의 힘으로 정리해서 계산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 이거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하고, 시간을 따라 나타냈고, 0.2에서 0.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어떻게 된다? RM 면적이 뭐다? 0.04초니까 이제 RM 면적이 이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자, 요 면적 구하려고 하면 뭐 사다리꼴 공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직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 넓이 합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0.2, 요거 0.2지? 그러면 3 곱하기 0.6이지, 그러면. 맞지? 얘는 어떻게 돼? 0.3이겠다, 그지? 응? 그러면 0.9가 돼야 되는데 답 5번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나 질문해 볼게, 여기서.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힘이 계속
변하고 있다, 그지? 힘이 변하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는 등가속도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없어. 왜? 힘이 있고 F 이퀄 MA인데 힘이 변한다면 A가 변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이제 가속 운동으로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직사각형 더하기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야지 이 전체 넓이가 되잖아. 근데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도 0.3 아니야? 아니야? 보자. 네? 아야 맞는데. 맞아? 맞지? 이게 0.6이면 요거 0.3 맞지? 0.9 맞지, 그지? 그렇게 합해서, 그지? 이게 전체 넓이가 되는 거지. 넘어가고 몇 번이냐? 22번. 맞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영희의 철수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밀었어. 밀었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거든.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지? 자, 기억나?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 그렇지! 가속도! 그지?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차이가 있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개념적으로 서로 밀었는데 영희가 더 빨리 밀렸지. 속도가 더 빨라졌지, 그지? 그 말은 철수가 질량이 더 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가속도가 얘는 1초에 1이니까 1이야. 얘는 1초에 0.5니까 0.5야. 방향 반대지. 마이너스 0.5. 오케이? 얘 이렇게 밀면 얘는 여기로 밀려나가고 나는 요쪽으로 반대로 밀려나가지. 그지?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 기억. 영희 질량은 철수의 2배이다. 어떻게 할 수 있니? 힘은 뭐라고? 크기를 같다고 했지. 충격 주는 힘은. 그지? 작용 반정의 법칙이야. 그지? F는 같은데 F는 MA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방금 내가 가속도를 뭐라고 했어? 영희가 이게 2배라고 했지. 그지? 그럼 질량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철수가 질량이 2배인 거야. 영희는 2분의 1배. 맞지? 그래서 영희 질량은 철수의 2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니은 0초부터 1초 동안 두 사람이 작용한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뭐니? 같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힘의 크기는 같다. 이거 맞고요. 1초 이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 이후 1초 이후라고 했으니까 1초 짜자자자자 쪼개놓고 이쪽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VT 그래프에서 RM, 예를 들어 이 시간까지는 RM 면적이 뭐다? 이동 거리지, 그지? 그 철수는 이렇게 해서 요게 이동 거리지, 맞지? RM 면적이 X축으로부터 요 면적 얘기하는 거야, 그지? 면적을 보면 당연히 속도가 2배면 높이가 2배잖아, 그지? 시간을 갖고 높이는 2배면 이동 거리는 2배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영희가 철수의 2배이다? 맞습니다. 니은 티귿이 답이 돼야 되겠지. 아마도 그 이전 단원보다는 좀 받아들이기 좀 더 쉬울 거야. 예시나 이런 거 익숙하게 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게 넘어가면 기말고사 때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좀 얘기를 하자면 내 욕심에 뒤에 나오는 좀 어려운 부분인 산화하는 반응, 화학 쪽 한 2, 3주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5, 6주를 중간고사 대비로 세게 돌릴 거야. 세게 돌린다는 건 개인별로 문제 주는 것도 따로 많아질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성취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미 우리 안산에서 이제 3년 차인데 내가 2년 동안 하면서 성적 많이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3학년 애들 중에 뭐 있고 한데 그런 애들 시험 치게 하려고 한 시험당 내가 문제 편집해서 만든 것만 한 30개씩 정도 있거든. 그 30개, 각각이 한 30개에서 50문제 정도 돼요. 어려운 부분 집요하게 이렇게 많이 연습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거 조금만 편집하면 너네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시킬 거야. 그러니까 5주 정도 된다고, 시험 대비 5주 정도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지? 독하게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등급 받을 수 있도록 1등급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숙제는 딱 요거, 그지? 뒤에 거 요거 하는 겁니다.